연말정산 관련되는 기본적인 이론들을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세무사랑2에서 실제 연말정산 자료들을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마감하는지 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무사랑2 프로그램 실행하신 후에 원천징수에서 연말정산 관리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모든 내용들을 입력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원 등록에 등록했던 정보와 급여자료 입력 쪽에 입력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말정산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실행하게 되면 계속, 중도, 총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계속 근로자와 중도 퇴사자 관련되는 부분, 총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2월 달에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계속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명세, 그다음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연금저축, 월세, 연말정산 자료 입력해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과정까지 쭉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해야 되는 사원들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불러오는 방법은 F2번 코드를 통해서 불러오거나 전체 사원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 F3번 전체를 통해서 불러오게 되면 모든 사원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F2번을 통해서 불러오게 되면 F2번을 통해서 불러오게 되면 사원 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사원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안기흥 사원이라고 하면 사원에 대한 이미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정보들을 전부 다 불러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 대장상에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에 가면 사원 등록에서 등록했던 부양가족 명세 내용이 불러져 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정보를 등록하게 될 겁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와 관련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득명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득명세와 관련해서는 현 근무지 주식회사 한국전자에 대한 급여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납세조합이나 종전 근무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종전 근무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다른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다면 그 정보를 여기에다 등록해서 합산 연말정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소득 공제와 관련해서 사원 등록에 등록된 부양가족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개인별로 본인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또는 기부금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인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별로 입력을 하는데 이 인별로 입력하는 정보들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내려받아서 우리가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제가 내려받았던 PDF 파일을 갖고 연동하는 방법과 그 내용을 직접 보고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내려받았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았던 파일을 연동시키기 위해서 그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그 국세청 사이트 확인하실 때 2014년도 자료는 아직 열려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자료를 내려받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을 회계 연도를 원천 연도를 2013으로 바꿔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으로 바꿔서 정리를 하게 되면 맨 위에 보시면 상호 나오는欄에 보시면 원천 2013으로 되어 있죠. 원천 2013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 가셔갖고
내용을 찾아보면 자 1004번 사원인 백두산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보험료 의료비 적용되는 부분을 직접 그러니까 자동 연동시키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저는 바탕화면에 지금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받아 놨는데요. 이걸 한번 열어보시면 아까 앞에서 봤던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보험료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접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F8번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불러오기 메뉴 옆에 보시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역삼각표를 눌러보시면 역삼각표 누르면 Shift F1, F2, F3, F4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자 F3 국세청 PDF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국세청 PDF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모든 사원이 보일 텐데 콤보 박스에 불러오기를 적용할 사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하단 부분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PDF 불러오기 파일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리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PDF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일반 보장성 보험 관련되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전부 다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반영되는 방식은 그 불러오고자 하는 사원과 부양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PDF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할 때 관련되는 정보를 모두 불러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러온 정보들을 PDF 자료 적용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적용할 항목에서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관련되는 내용이 보일 겁니다. 요걸 전부 다 필요한 내용들은 전부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정보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정보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백두산의 부양가족 명세 쪽에 가서 보시면 하단 부분에 국세청 관련되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이 자료를 PDF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종이로 인쇄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직접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 또는 기타 부분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PDF 파일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좀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하나 또 한 가지 더 확인할 부분은 아까 제가 국세청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서 F8번 옆에 있는 역삼각표를 통해서 불러왔는데요. 여기 F8번 통해서 보시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 불러오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를 근로자가 직접 엑셀 파일로 자료를 만들어서 온다면 그 자료를 연동시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부분은 잘 활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F8번의 기능을 한번 보면 불러오기를 눌러보면 의료비 지급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이 부분이 작성이 되어 있다면 작성된 내용들을 전부 다 클릭하신 다음에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작성된 내용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지급 명세서나 기부금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연말정산하고 난 다음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때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나중에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작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국세청 PDF 자료를 연동시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년 버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도 버전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연도를 다시 제가 원천 2014로 변환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이제 소득명세, 부양가족명세에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연동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만약에 국세청 자료가 아닌 기타 자료가 있다면 기타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별로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개인별로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관련되는 부분,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되는 정보,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 그 다음에 주택마련저축 관련되는 계좌,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 관련되는 정보가 있다면 이 내용도 하나하나 입력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 등 소득공제, 지금은 월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뀌었지만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세무사랑2에서 이 부분을 아직 업그레이드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면 세액공제 쪽으로 바뀔 거고 입력하는 내용들은 동일하게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입력 쪽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앞에서 입력했던 부양가족 소득공제 쪽에서 입력했던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모든 내용들이 자동 반영해서 정리가 될 거고요. 여기서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세액 상환의 공제라든가 기부금에 대해서 종류별로 분류해 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면 연말정산이 마감되면서 내역을 조회하시면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될 세금과 환급받을 세금을 결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통해서 직접 입력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